최고의 취업백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취중잡담의 최고의 코너죠. 책 소개 한마디 시간입니다. 예, 최고의 코너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요. 책을 매번 다 읽으시는 거예요? 직접 구매를 하셔서?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리네요. 그런가요? 예. 일단 다 읽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책을 다 구매하지는 못하고요. 구매하는 책이 한 반 정도 되고, 신문사다 보니, 이제, 서평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 중에, 예, 좀 괜찮아 보이는 책은, 예, 받아서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송을 위해서 모든 책을 다 읽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다 읽어야죠. 네네. 일단 오늘 들고 온 책도, 요거는 제가 직접 샀습니다. 예. 왜 사게 됐냐면, 네.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에 이 책에 대한 광고가 실려 있더라고요. 광고 효과가 있군요. 네, 당연히 있죠. 책에 버스에 책 광고가 실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요 책은 제가 보고,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책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구매를 했는데, 책 제목이 장사란 무엇인가. 저도 장기적으로는 창업을 한번 꿈꿔볼까 해서 이 책을 직접 샀는데요. 과거용으로 말씀하시네요. 책의 소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창업, 세금, 회계, 전문가 3인방이 밝히는 장사의 기본. 이게 부제로 붙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전체 페이지가요. 315페이지나 되네요. 네.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의외로 책은 수월하게 잘 넘어갑니다. 이 보통 경영학 서적이나 뭐 이런 장사에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노하우 알려주는 책들은 뭐 전공 서적 비슷하게 좀 딱딱하게 마련이죠. 이론이나 뭐 여러 가지 숫자만 많이 나와 있고 실제 내용은 이제 하나씩 이제 이해해 가면서 읽어야 되는 이런 책들이 많은데요. 이 책은 좀 달라요. 형식을 달리해서 소설 형식으로 만든 책이에요. 여기 주인공도 나오더라고요. 주인공 이름이 장도전입니다. 저는 맨 처음 봤을 때 정도전인 줄 알고 착각을 했었는데, 예. 네. 이름이 도전이더라고요, 도전. 네.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마디로 꼽아온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최고의 장사 미천은 치열한 고민과 빈틈없는 준비다. 참 멋있는 말이죠. 네네. 이 책 내용에도 이 말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뽑아온 이 책의 한마디는, 책 속의 한마디는 최고의 장사 미천은 치열한 고민과 빈틈없는 준비다. 이 PD님도 한번 새겨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는 이런 얘기를 같이 넣어놨더라고요. 에브라함 링컨 누군지 아시죠?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에브라함 링컨이 하신 얘기를 이 책에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링컨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게 나무를 벨 시간이 8시간 주어진다면 그중 6시간은 도끼를 가는 데 쓰겠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얘기죠. 이 보통 장사를 시작한다 하면 다들 준비가 중요하고 네. 오랜 기간 노하우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 보면 준비 기간이 짧아서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얼마 전에 이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보통 이 장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치킨집. 근데 치킨집이 3년 이내에 폐업할 확률이 무려 49.2%나 된대요. 장난 아니게 높죠. 거의 뭐 2명 중에 1명은 사업에 실패를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얘기가 있습니다. 네. 5년 이상 견딘 사업주는 90% 이상 생존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힘들긴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결과겠죠. 네네. 그 2명 중에 1명은 실패하는 이 치킨점. 근데 5년 이상 이 견딘 이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천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냉정하게 준비를 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창업은 천직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자면 즐겁고도 보람도 있으면서 자기에게 자신이 다른 어느 것보다 잘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로 창업을 해야 성공한다. 이런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또 새겨들어야 될 얘기가 한마디가 더 있더라고요. 손님이 원하는 것만 알아도 대박은 시간 문제다. 이 얘기 다음에 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 손님은 속일 수 없다. 같이 그렇죠. 이 두 가지 교훈을 한꺼번에 얘기를 해주던데요. 어려운 이야기네요. 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보시면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의 좋은 점이 뭐냐면 소설 형식으로 했지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노하우들을 표나 뭐 이런 형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서 창업에 관련된 그 계획을 잡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요즘은 이제 이런 책들이 소설화해서 이제 실질적인 정보도 담고 또 읽는 것도 좀 더 쉽게 만드는 책들이 또 요즘 또 트렌드인가 봐요. 그렇죠. 이 책의 그 목차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참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이 부제가 그 장사의 신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또 돈의 흐름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다. 골목 가게를 위한 간단한 절세법. 얘기만 들어도 좀 딱딱한데 소설 형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술술 잘 넘어갑니다. 부장님과 같이 목차를 살펴봤는데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말고도 더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책 속의 한마디는 이상으로 저희가 줄이고 톡톡 튀는 새로운 코너 시사용어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블랙스완을 다뤘어요. 이번 주는 또 어떤 이야기를 또 해주실 건가요? 이번 주에는 제가 시사용어로 뽑아온 얘기가 클라우드 펀딩.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기사에 그 클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OK 캐시백 기부, 클라우드 펀딩까지 확대 가능. 네. 클라우드 펀딩, 집단 지성을 통해 혁신기업 탄생 지원. 클라우드 펀딩, 투자 성차별의 반기를 일다. 뭐 이런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대체 클라우드 펀딩이 뭔가 좀 제가 상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용어 풀이를 하자면 클라우드 펀딩은 문화, 복지, 제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친 참신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방식을 탄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펀딩을 주로 하는 그런 금융이나 기관에서 돈을 받았는데 그런 기관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직접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 클라우드 펀딩, 이 용어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가 붙어 있잖아요. 클라우드가 구름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용어처럼 구름처럼 흩어져 있는 투자자들을 한 곳에 모아 큰 돈을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펀딩이랑 좀 연결되는 얘기들이 꽤 많아요. 이게 클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제 IT 기술, 특히 SNS라고 그러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펀딩이랑 소셜 펀딩 비슷한 용어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펀딩이 국내에 이제 알려진 게 한 4, 5년 뭐 이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생각 외로 좀 오래됐네요. 예. 미국에서는 훨씬 더 오래됐긴 했지만 국내에서는 그 영화로 먼저 이 클라우드 펀딩이란 용어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네. 26년 뭐 이런 영화 보셨나요? 봤죠. 네. 이게 원래 웹툰을 영화화시킨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용 때문에 기존의 투자자들한테 돈을 못 벌었는데 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제작비를 마련을 해서 만들었다는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밖에서 그를 만나는 것도 불가능하죠. 걱정하지 마라. 나가 갈 거야? 목적이 나랑 같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 사죄하게 만드는 게 그게 제 목적이다. 앞만 보면서 냅다 뒤.
지금이야. 너도 위험해. 16년이야. 지금을 놓치면 앞으로 우리 또 못 올 수 있겠냐. 맨 처음에 이제 투자 자금 모으기도 힘들었고, 또 그 배우들도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거부하는 배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결국 그 네티즌의 힘에 의해서, 영화는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개봉됐는데, 그렇게 많이 흥행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흥행했나요? 저는 뭐 흥행을 떠나서 그냥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예, 저도 영화는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극장에서 한번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족이란 영화도 있었죠. 이것도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삼성 기업의 그 어두운 면을 다룬 영화죠. 예, 그렇죠. 이것도 삼성 그 반도체 공장의 그 백혈병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처음 만들어진다고 했었을 때도 뭐 압력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영화가 되네 안 되네 얘기가 많다가 이것도 네티즌의 힘으로, 그러니까 클라우드 펀딩의 힘으로 개봉이 돼가지고 그 클라우드 펀딩의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는 영화들이죠. 네네. 클라우드 펀딩이 처음에는 영화 쪽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요즘은 분야가 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 제품뿐만 아니라 출판, 음악, 공연, 먹을거리. 먹거리도요? 예, 이런 것들도 이제 클라우드 펀딩에 의해서 탄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게 돈이 되는 주류 컨텐츠들이 기업의 펀딩을 받아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대중에게 선보였었는데,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라면 비주류 컨텐츠들도 소비자들한테 간택을 받으면 대중한테 멋있는 컨텐츠로 소개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이런 게 과연 제품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이디어만 제대로 갖춰놓고 홍보만 제대로 하신다면 충분히 개인이나 조그만 벤처기업들도 자기가 원하는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거죠. 야, 이게 무슨 십시일반, 품앗이, 이런 느낌인데. 아, 그렇죠. 네, 저희 팟캐스트도 클라우드 펀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클라우드 펀딩의 유래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펀딩에 관련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건 2008년 1월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디고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2009년 4월에 출범했대요. 미국에서 시작한 킥스타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요거는 많이 자주 방문을 해서 구경해요. 제품들이 되게 재밌는 것들도 많고 사고 싶은 제품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유명한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요 킥스타터를 통해 가지고 홍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돈도 모으고 이거를 통해서 제품화도 시키고 많이 하는데 국내에도 비슷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네네. 와디즈, 텀블벅 그 외에도 한 대여섯 개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각 사이트마다 그 펀딩이 진행되는 게 보통 요즘 많대요. 한 5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펀딩에 성공하는 비율도 한 70%까지 요즘은 다다랐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클라우드 펀딩에 관심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야, 그럼 개개인도 투자자가 될 수가 있는 좋은 기회네요. 그렇죠. 네. 이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도 방금 얘기하신 그 얘기입니다. 보통 10만 원, 적게는 10,000원만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모으는 돈도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작은 개별 사이트의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수준의 이런 펀딩도 이루어진다고 해요. 개인의 부담이 없이 그냥 투자자로 참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외신에 참 재미난 얘기도 나왔어요.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요즘 거의 전쟁 일부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전력이 딸리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 러시아의 그 강력한
대군을 막기가 참 버겁나 봐요. 그런데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정부군을 돕기 위해 클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아, 되게 그래요? 기발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이제 반러시아 반군들이 많았잖아요. 네. 다 러시아 지원을 받는 그런 그 반러시아파 진영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국방용 무인기, 요즘 무인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드론이라는 네. 그런 것들을 띄워야 되는데 그 정부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그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상대로 이 드론 모집하는 클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재밌네요. 국민이 먼저 나서서 국토 방위를 위해서 노력을 했군요. 그렇죠. 뭐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IMF 때 그 금모으기 운동 했었잖아요. 네네네. 뭐 크게 얘기하면 그것도 같은 클라우드 펀딩의 하나겠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IMF 탈출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했던 뭐 그런 것도 뭐 네. 넓은 의미의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네. 이 클라우드 펀딩이 유행해지면서 많이 알려지면서 또 뜨는 용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핀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 용어이긴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핀테크도 하나의 합성어인데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랑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를 합친 얘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전자결제, 모바일 지갑, 송금, 자산관리,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펀딩 이런 금융기술과 관련된 모든 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애플페이라는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한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알리바바와 사시민의 도적이 아니라 네,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큰 업체가 있죠. 네. 거기도 알리페이 국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바이버튼 이런 간편 결제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핀테크의 한 일종이 되겠죠. 핀테크가 되게 다양한 IT 기술을 이렇게 다 흡수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간편 결제 시스템도 이 핀테크의 일종인데, 많이들 알고 있죠.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이런 것들도 핀테크의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때 많은 화제를 끌었던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도 하나의 핀테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펀딩, 또 핀테크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제가 이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재미난 뉴스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2010년 1월에 IT 아시죠? 저기 미국 밑에 그 카리브해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인데 거기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온 나라가 뒤집어졌었잖아요. 그때 여러 나라에서 이제 도움의 손길을 보냈었는데 영국 런던에 사는 7살짜리 아이도 21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성금을 냈대요. 21만 파운드가 어느 정도 되신지 감이 잡히시나요? 한 몇 억 될 것 같은데? 네. 4억? 5억? 예, 하나로 우리나라 돈으로 4억 원이나 되는 성금을 그 7살짜리 아이가 가능해요? 7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21만 파운드를 성금을 보냈다는 게?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모았을까 한번 알아봤더니 네네네. 크게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전거를 타는 거였대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유니세프의 자전거 타기 모금에 참여해서 그 온라인 기부 사이트라고 있었대요. 저스트 기빙. 여기에서는 이제 IT 사람들 돕기 위해서 자전거를 달려 후원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고 공원을 5마일을 달렸대요. 근데 이 아이, 그 찰리 심슨이란 아이가 5마일 달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소액 기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자전거 겨우 5마일밖에 안 탔는데 모인 성금이 10만 파운드. 10만 파운드.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꿈꾸는 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나는 진짜 능력이 없어서 안 되나? 이렇게 자책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찾다 보면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는 찾지 못할 뿐이지 어디든 널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블랙스완처럼 보이지가 않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사장시키지 마시고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보길 권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주의 시사용어는 클라우드 펀딩과 핀테크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IMC 플러스